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밤사이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9명, 부상자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오하이오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주택에 불법 총기와 마약을 소지한 망명 신청자들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공수부대 훈련 도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타이완에 규모 7.2 강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 시간, 지면이 좌우로 요동치더니 건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은 45도로 기울어져 위태롭습니다. 고도 1200m 산자락을 따라 토사가 물밀듯 내려와 순식간에 마을을 덮칩니다. 교량 위 차량들은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고 수영장의 물은 여기저기 튀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7시 58분쯤 타이완 화롄현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과 고속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수는 밤사이 1,000명을 넘겼습니다. 지진 발생 12시간여 만인 어젯밤에도 기울어진 건물 아래에서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밤사이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진앙지 화롄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에서까지 구조대가 올라와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진으로 인한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화롄으로 통하는 도로와 열차편 모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가능한 구간부터 오늘 오전 중으로 차츰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석 피해가 심각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언제쯤 통행이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전과 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약 1만 5천 가구의 물 공급이 끊겼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자정이 돼서야 복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타이베이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오하이오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수 기자입니다. 2차선 도로 위로 대형 5개 광고판이 쓰러졌습니다. 이 광고판은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덮쳤는데 차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져 버렸습니다. Here debris hitting the side of the building. And I figured, oh, that must be bad out there. A few minutes later, employees run in and say, Ron, it's your car. I think they're playing a joke on me. And I come outside, and that's what I see. 뿌리채 뽑힌 가로수는 가정집 지붕을 덮쳤고 철제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지붕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폭풍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동북부 일대를 덮친 것은 어제 오후. 소방당국은 이번 피해로 최소 1명이 사망했고 상당수의 부상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They was in the office area. They heard crashing. They self and they had 2 of their children here with them. Shoved them in the bathroom. Rode the storm out. It virtually picked the roof off our back bay. 조지아주도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저택 지붕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 큰 나무가 넘어지며 가정집을 반으로 가르기도 했습니다. 신시내티주는 폭우에 대한 피해가 컸습니다. 빗물을 동반한 토사가 넘치며 주택가가 침수됐고 차량들도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피해 지역의 전력 공급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관련 당국은 복구 작업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켄터키, 미시시피와 엘라베마, 테네시와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와 조지아주에 토네이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토네이도 영향권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편들도 대규모 결항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 대선 승패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지 않은 거부감이 재확인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88.6%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지 후보 없음이 8.4%에 달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곳입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표 차이는 2만여 표에 불과해 4만 8천여 표에 달하는 지지 후보 없음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내부에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스콘신주 공화당 유일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9.2%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초 사퇴한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표가 12.8%에 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있어 공화당 내부가 완전히 단결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체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와 자유. 응답자의 91%는 투표권과 평등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88%의 응답자가 사생활의 자유를 꼽았고 종교의 자유가 8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리와 자유를 확립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14%는 심지어 현재 미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There was a big age divide on this question. The youngest respondents in the poll, those between the ages of 18 and 29, were much less likely than people over the age of 60 to say that the U.S. is a well-functioning democracy.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헌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응답자의 81%는 헌법이 현재의 가치와 현실에 맞도록 해석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응답자의 60%는 헌법을 채택했을 당시의 가치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의회와 정당, 사법기관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응답자의 91%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은 반면 공화당 응답자의 83%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보수위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민주당 응답자 68%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응답자는 불과 21%만이 그렇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These findings reflect one of the big challenges for American democracy right now. We're actually not as divided as we think on the importance of som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and freedoms. But Americans also agree that democracy just isn't working the way it should. AP 노크 공공정책연구센터가 오늘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 내 128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한 것으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주택에 불법 총기와 마약을 소지한 망명 신청자들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롱스 노르드 지역에서 망명 신청자 8명이 불법으로 주택을 점거하고 마약뿐 아니라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6명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시민들은 불법 총기 소지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바로 석방을 명령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주 브롱스 한 아파트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총기를 들고 있는 24세 남성을 발견했고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이어 그가 도망친 반지의 아파트로 경찰이 따라 들어갔을 때 무려 7명의 망명 신청자가 주택 내에 추가로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들 가운데 또 다른 22세 남성은 총기를 들고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시경은 현장에서 이들 8명의 망명 신청자를 체포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망명 신청자로 파악되는 이들 8명의 일당이 불법적으로 반지의 아파트를 점거하고 수개월간 생활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웃 주민은 그들이 약 6개월 이상 이곳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용의자들이 머물던 거주 공간에는 늘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며 오토바이도 자주 눈에 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8명은 불법 총기 소지, 마약 소지,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거주해온 아파트 내부에서는 코카인, 총기 여러 점과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20세부터 42세까지 다양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구 공화당 비키 팔라디노시 의원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지 않은 무단 침입자들이 30일 이상 불법으로 거주한 뒤 자신들의 세입자 보호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뉴욕시는 더 이상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례안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래문입니다. 지난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공수부대 훈련 도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딸 주애를 데리고 특수작전군 11군단 소속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 전쟁 준비가 철저히 돼 있다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명령이 내린다면 적 지역을 일격에 타고 앉을 완벽한 전투 능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처럼 보도된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당시 훈련장에 강한 바람이 불었음에도 김 위원장 참관이 예정돼 있어 어쩔 수 없이 강행됐다며 강풍 때문에 낙하산이 안 펴지고 서로 엉키며 다수 군인들이 추락하거나 심한 부상을 입어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중에는 20대 초반 병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훈련이 진행된 15일 평안남도 내륙에는 오전부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기압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했음에도 최고 지도자의 참관을 의식해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이날은 김주애도 쌍안경을 들고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공수 강화훈련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아 우리 군의 경우 통상 17노트, 초속 8.7m보다 강한 바람이 불면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장비가 망가지면 작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풍이 불면은 우리가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소식통은 2019년에도 공수강화 훈련 중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는데 열악한 복무 여건 속에 반복되는 사고로 북한 내 군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올해 들어 LA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중순까지 남포군정과 뺑소니 등으로 7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올해 들어서만 약 하루에 1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38명은 보행자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 22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의 경우 올해 8명으로 지난해 18명보다 56% 감소한 예외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팬데믹 시기와 다르게 교통량이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이 과속이나 교통 신호 위반, 음주 등 모든 방면에서 더욱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보행자들 역시 횡단보도나 스탑사인을 건널 때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할 것과 주차장에서는 후진하는 차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욜로족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쓰는 부류를 칭하는 말인데요. 팬데믹 이후 욜로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욜로족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외치는 젊은 층을 말합니다.
팬데믹으로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급변해 이 같은 욜로족들이 급증했으며 이들은 내일 걱정 없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쓰고 저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들은 특히 해외여행과 연예 오락, 공연 관람 등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 30% 이상 늘린 반면 개인 저축률은 3%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욜로족들은 오늘의 개인 행복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저축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한 해 해외여행과 연예 오락에 대한 지출을 전년보다 무려 30% 이상 늘렸으며 그중에서 해외여행업계 매출은 지난해 7%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 휴가여행을 26%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매출은 지난 한 해 230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올 들어서도 멈추지 않아 2월 한 달 동안 1월보다 1,455억 달러나 더 쓴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조사 결과 미 국민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외여행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2%나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국민들의 개인 저축률은 결국 3%대로 떨어졌습니다. 개인 저축률은 1월 4.1%였으나 2월에는 3.6%로 하락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올해 20여 개 주가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5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적자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지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과 경제전쟁을 대선 쟁점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주정부의 공화당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4개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어제보다 43센트 오른 배럴당 89달러 3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5달러 43센트로 전날 종가 대비 28센트 상승했습니다. 두 선물 가격 모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 고조가 시장의 공급 우려를 키웠습니다. 올해 들어 남가주 지역의 잦은 겨울 북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왔는데요. 4월 들어서도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4일 목요일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까지 오르며 화창한 날씨를 보이다 5일 오후부터는 폭풍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5일 밤부터 남가주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확률은 30%이며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약 0.5인치에서 최대 1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풍의 영향권이 최고조에 달하는 6일 오전부터는 50에서 60%의 확률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관장이 LPGA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계 골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여자 골프 선수들에게 홍삼 제품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한인 안드레아 리 선수와 김아림 선수에게 홍삼 제품 후원을 시작한 정 관장은 현재 중국계 류위 선수까지 후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혈행 건강을 위해 제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삼 제품은 430여 가지 연구를 통해 혈액순환과 피로회복, 체력 증진과 인지 개선 부문에 효능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버먼트 애비뉴에 위치한 시온마켓이 팔가와 옥스포드 신축 건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온마켓은 오는 5일 버먼트 지점에 문을 닫고 옥스포드 애비뉴 선상에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문을 열 시온마켓 옥스포드점은 기존 아시마켓 부지에 신축된 7층 규모의 더 라이즈에 입점하게 됩니다. 마켓 측은 옥스포드점은 거주지와 인접해 있어 편의점처럼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쇼핑 공간이 될 예정으로 젊은 층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열 시온마켓 옥스포드점은 현재 인테리어 마감 공사 중으로 개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